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제소로까지 맞섰던 군산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이 극한 대립을 보였던 근무 시간과 평정 등에 대해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예술단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익산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대해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자들은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토성길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로 인근 카페가 심각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넘게 이어진 공사로 매출은 절반으로 줄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건설사와 군산시는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오늘 시청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둘러싸고 대법원 제소까지 갔던 극한 대립이 단체 협약 체결로 예술단 운영의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군산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술단의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단원 구성은 상임과 비상임 단원 체제로 구분하고 사무국이 새로 설치됩니다. 근무 형태도 바뀝니다. 연주단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사무단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늘어난 사무단원에게는 정근수당과 가상금, 가족수당 등이 지급되고 복지 포인트도 기존 공무원 기준 7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논란이 컸던 정기평정 제도도 손질됐습니다. 기존에는 2년에 한 번씩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매년 실시해 단원의 성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예술단 노조는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을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예술단의 존립 논란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예술단 노조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오늘 협약을 통해서 원만히 잘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노조와 저희 집행부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노동조합에서는 노사 구분 없이 저희가 그 설립된 목적 이런 거에 의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상이나 어떤 그 즐길거리 또 멋진 연주 그걸로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마련됐다는 데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립예술단은 합창단과 교향악단 등 모두 10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 70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체결된 단체 협약, 예술단 운영 정상화와 문화예술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시민의 연평균 급여액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데다 완주군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 등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원청 징수지 기준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3,597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의 81.3%로 전국 자치단체 229곳 중 149번째였습니다. 특히 익산의 연평균 급여액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완주군보다 2,143만 원이 적어 청년층 유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직도 210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일 기준 도내 1, 2차 소비 쿠폰 지급액 5,100억 원 중 21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은 이달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 쿠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식품진흥원과 나리찬, 왕궁 장목반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상생 협약에 따라 나리찬은 왕궁 장목반에서 공급하는 익산 지역 농산물을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 식품진흥원은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면 식품 제조업체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생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선교역사관이 착공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정식 개관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구암동 현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올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선교역사관은 지난 2022년부터 62억 원을 들여 근대교육의 상징인 멜볼딘 여학교 외형을 본떠 지어졌습니다. 한편 군산은 1895년 윌리엄 전킨 선교사가 군산에 첫 발을 디딘 선교지입니다. 백제왕궁부터 미륵사지를 잇는 길의 명칭이 문산 김삼룡 길로 정해졌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현장에서 표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고 문산 김삼룡 선생은 원광대 총장을 지냈고 1973년 원광대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를 설립해 30여 년간 소장을 맡아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오금산성 등의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974년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로 서탑과 동일한 동탑의 존재가 확인돼 익산 백제 문화를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산 김삼룡 총장님은 백제 왕궁과 미륵사지 연구에 평생을 바치며 익산의 역사적 위상을 세운 분이십니다. 오늘 개막식을 통해 총장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깊이 기리고 익산시는 그 정신을 이어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군산시 토성길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로 개통공사로 인근 카페가 심각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넘게 이어진 공사로 매출은 절반으로 줄고 압류 통지까지 받았지만 건설사와 군산시는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의 한 카페 앞 커다란 공사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카페는 공사 현장으로 인해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가득해 내부로 들어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이 카페 앞에 이제 지인 앞에서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차를 그 화물차 그 큰 덤프 트럭 있죠. 네네. 7대가 쭉쭉 바닥은 막 물로 막 진덕진덕 허 있고 이게 차가 못 들어와요. 지난해 12월 시작된 군산시청과 공설운동장 간 도로개통공사. A씨의 카페는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에 가려 카페 입구조차 잘 보이지 않고 소음과 먼지 등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흙파기부터 해서 화물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손님들이 오시는 손님들도 먼지나서 못 있겠다. 그리고 손이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 10개월 넘게 이어진 공사의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세금 납부도 어려워져 압류 고지서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군산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건설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사가 A씨에게 2천만 원의 피해 보상을 제시했지만 A씨는 1년 가까이 이어진 피해와 공사가 아직 1년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액이 턱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안 된다. 또 이제 계속 뭐라고 하니까 2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그 돈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공익 목적으로 공사인이 법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향후 도로 개통으로 유동인구 상승 등 카페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2천만 원 보상해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영업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공사보다는 다주처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군산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공사 구간 앞 방진망을 설치와 먼지를 줄이기 위한 살수 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영업이 안 되니 피해 보상을 직접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금액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저희 달리 보상할 근거가 또 없습니다.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카페 운영자와 건설사, 군산시 사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의원은 4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억대 주식 투자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간호대 전 총장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정소송이나 임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 수천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익산 자전거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희망연대가 지난 9월 27일부터 한 달간 시민 자원봉사자 30명과 함께 자전거도로 79km 구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노면 파손과 안전시설 훼손, 연결 단절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색상 통일과 그림 표시 도입을 통해 시인성과 미관을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의 20%는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는 모두 820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4%인 167척은 11월부터 이듬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운항 부주의가 62척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 소홀 69척, 화기부주의 8척 등이었습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출항해 화물을 가득 실은 어선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 서울사무소의 근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열린 기획개선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무소가 사무실조차 없는 상태에서 서면 보고만 할 뿐 근태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장은 3년째 근무 중이지만 업무 보고는 주간 단위로 지난 2월에 시작됐다며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며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익산 파크골프장이 내일부터 유료화됩니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동호인들이 이용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익산시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익산 파크골프장, 이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 이 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 3곳에서 54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료가 없었지만 19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익산 시민은 1회 3,000원, 월 이용권 2만 원, 연간 이용권 10만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과 법정 감면 대상자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산파크골프협회는 협회 정회원의 연간 이용권을 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그동안 골프장 관리를 해왔고 과도한 이용료 부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있었던 협회인데 협회 소속원들이 한 1,000명 되는 것 같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또 다음날도 또 오시고 하시는데 반면 익산시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기준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연간 7만여 명, 시설물 유치보수를 위해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도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이용료는 전혀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 이용자는 연간 이용권이 20만 원이라며 오히려 익산 시민을 배려한 요금 체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협회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은 더 점점 낙후되고 이번 올해 추경에 보수 비용을 세웠고요. 실버 세대 증가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익산 파크골프장을 놓고 진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 보상이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토지보상 지역은 기양천과 외두 소하천, 삼북천 등의 정비 구간입니다. 토지보상은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협의 등을 거쳐 진행되며 보상금은 사업별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계획보다 일반 학급 모집 정원이 대폭 줄어 학부모의 반발을 샀던 군산 세빈유치원 학급 수가 결국 원안대로 확대됐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도의회 교육위 등과 논의해 세빈유치원 1박 학급 수를 8학급에서 12학급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8학급이었던 특수학급 수는 배치 예측 인원이 7명인 상황을 반영해 4학급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일반 모집은 일반 학급 정원이 130명에서 19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군산형 재생에너지 전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발전과 군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와 마을 단위 공공시설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을 통해 햇빛 나눔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내 경제지표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광공업과 서비스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성장세인 5.8%와 3.1%에는 모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도내 소비 판매와 건설, 고용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내년도 정부 보급종 신청이 2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립종자원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정부 보급종 신청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은 11,180톤입니다. 벼 보급종은 지역 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2일부터 3월까지 공급되고 공급 가격은 공공비축 및 수매가적 확경 이후 공지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순창에 이어 장수와 진안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가 대상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추가 선정 지역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장수와 진안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도내에서 순창만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가 되면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수 플랫폼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어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예산 부담이나 시장 경쟁력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에 9만 명 가까이 배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 인원은 8만 9,633명으로 도내 65세 노인 인구의 19.7%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9.3%에 2배가 넘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자 소득 창출과 사회적 고립 예방,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등에 기여하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군산 주공시장과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들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과 수산물 종합센터 본관동 3층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11개 시장에서 7차례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 행사를 통해 13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했습니다. 군산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시니어 동아리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 무대가 진행되며 사회적 경제 유공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정희 도의원이 의정 활동의 경험과 비전을 담은 책 다시 군산으로를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박정희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 활동과 군산발전 구산 등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책에는 지역 현안과 시민과의 소통 과정, 군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군산시의회 5대에서 7대까지 3선을 지냈으며 첫 여성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익산시의 한의학 보건정책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우수 사례 성과 보고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원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한의 난임산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군산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군산시 늘푸른학교 문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성인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취를 서로 응원하고 그간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문해 세상이 달라 보여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늘푸른학교 성공열차 전시존을 비롯해 시와 엽서 작품 전시, 문해교육 성과물 전시 등 다채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8도, 익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2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5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